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C 언어 기초 부분 설명하다가 포인터에서 조금 제대로 설명 못하고 끝났어가지고 이번에 이어서 다시 그냥 처음부터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C 언어는 거의 포인터가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데 포인터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른 변수나 그 변수의 메모리 공간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코드에 직접 값을 가진 변수를 입력하는 게 직접 참조, 포인터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는 게 간접 참조 또는 역참조라고 불려요. 특징들은 다른 변수나 함수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인터라서 가리킨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데 주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의 포인터, 모든 변수는 메모리의 값을 저장하게 되고 그 공간,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이제 찾아서 구분을 하려면 그 메모리에 대한 주소 값을 참조를 해서 그 공간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에 있는 그 주소 값을 가져와서 이 주소 값에 있는 값이 뭔지, 그러니까 서랍장에 많이들 비유를 하는데 그 서랍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터의 단점을 좀 먼저 얘기하자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 값에 대해서만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 같은 게 확실하지 않을 경우 좀 MP 같이 바로 접근 못하는 예외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포인터를 선언할 때 선언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주소를 가리킬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그 변수의 주소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원본의 값이 수정되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주소 연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앰퍼센드. 이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16진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넘이라는 게 있으면 그 변수 넘에 대한 메모리 주소들은 이렇게 16진수로 이루어진 주소 값을 가지고 있고, 주소 값에 관련된 간단한 예제 좀 이해하기 쉽게 예제 준비했는데, 이 printf에서 서식 지정자 %p를 사용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주소 값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는 %p. 그래서 int num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int num은 10이라고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p로 %num, 그러니까 주소 연산자니까 결과값은 이제 result 00 AFF9 F9 F4 이렇게 이 %,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제 포인터 참조 연산자를 설명드리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자료형, 그러니까 잠가놨구나. 자료형 뭐 int 있고 그 다음에 아스타 그 다음에 뭐 예,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의 포인터 이름, 그 다음에 앰퍼센트 변수 이름, 혹은 그거에 대한 주소값. 그래서 바로 이제 예제를 들어가자면 int 스코어는 95라고 정수형 변수에 95를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int p 언더바 스코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p 스코어라는 곳에 아까 선언해준 스코어의 주소값 %가 붙었으니까 주소값이죠. 그 주소값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d로 printf를 해주면 이 아스타 p 언더바 스코어라는 값은 이 주소값 결국에는 이 스코어라는 95 이 값이 나오게 돼서 출력 결과는 점수는 95점입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기존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int money는 1만 적어놓고 포인터 변수 p 언더바 money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printf에서 %d money를 하면 그대로 뭐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용돈 10,000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는 15,000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면 이 포인터 변수가 결국에는 이 money라는 값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출력하는 결과는 15,000원으로 인상된 용돈은 15,000원이라고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포인터의 값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int num 77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 p1이라는 포인터에 num의 주소값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라는 곳에는 p1의 값 가진 주소값을 그대로 저장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 p1과 p2 이 값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2라는 포인터에 88이라고 저장을 해주면 참조가 돼서 p1을 출력을 해도 88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약간 헷갈려서 아, 그러는데 예. 저 아스타를 통해서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포인트 변수를 초기화할 때 저 n% 변수를 넣으면은 그 p1에 그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 저런 변수 저 아스타 p2 같이 p2는 88이라고 값을 넣고 있잖아요. 네. n%가 안 붙고 그냥 다른 변수 값이 들어가면은 그냥 값을 저장하는 건가요? 네. 뭔가 주소랑 값이랑 똑같은 포인터 변수에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P2는 P1인 상태이고 P1은 num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참조가 2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1이 갖고 있는 값이 있고 잠시만요. 맞아요. P2도 넘의 네.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네네. 아, 근데 그래서 P2의 아스타니까. P2 이 상태인데 이제 88이라는 값을 P2가 가리키는 곳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 P1이 같이 변경이 돼서 이 출력 값이 88로. 네. 예습 예지님 역시 예습이 효과를. 예리해. 그래서 조금 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살짝 만들어 봤는데 이 1번 영역에 있는 거는 여기 밑에 int num 그리고 int 아스타 p num이라고 포인터 선언 일반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 p num에다가 이제
이 int num이라는 거에 주소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수 num의 주소 뭐 07acgd 이런 이 주소가 이 포인터 변수 p num이라는 애한테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 이 p num은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이 포인터 p num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 num 얘한테 가는 건데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num이라는 애를 25로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제 네, 그렇게 선언을 해준 거고 그래서 printf 변수명으로 num값 출력해서 num을 뽑아내면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num이라는 애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포인터 붙으면 4번에서 보듯이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애 값을 보여줘 해서 똑같이 25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단계만 더 나가보자면 이중 포인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포인터 변수라고 포인터를 선언을 할 때 이 아스타의 개수에 따라 별표 이 개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3중, 4중으로도 참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 int ptr이라는 포인터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dptr이라는 이중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num은 10 해서 이 ptr이라는 곳에 네, num의 주소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변수라는 그 ptr의 주소값을 dptr이라는 곳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스타 dptr로 결국에는 dptr 처음에 아스타 dptr을 하면 ptr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이중으로 포인터가 돼서 한 번 더 여기서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10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참조해서 바로 한 방에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이중 포인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위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제를 추가해 보자면 동일하게 ptr 그리고 이중 포인터는 dptr 그리고 int num은 10으로 해서 이 ptr은 num의 주소를 가리키고 이 dptr은 ptr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기 쉽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좀 출력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num을 출력을 하면 10이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터가 num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ptr의 값도 10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앰퍼센트 주소 연산자에서 num을 하면 주소값이 나오고 그냥 아스타가 안 붙은 그냥 ptr의 경우에도 그냥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중 포인터인데 그냥 아스타를 한 번만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이 ptr이라는 아이의 주소값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밑에 앰퍼센트 ptr 하면은 주소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dptr을 그냥 해도 똑같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dptr이 가리키는 값 저기 뭐야? 몇 번째 줄이라 해야 되지? 1, 2, 3, 4, 5? ptr을 근데 가리키는 값 그거는 위에 있는 주소값이랑 달라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주소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num이라는 애 주소값 가지고 그냥 계속 넘겨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예제로 쓴 거긴 한데 이 주소값이 PTR이라는 애한테 저장이 돼 있고 근데 이 PTR에 있는 이 상태이고 그다음에 DPTR은 위에서 PTR이라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 DPTR이 그냥 포인터 없이 보여주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아, 저게 그냥 아, 마스터 붙으니까 그냥 바로 절로 가버리는구나. 네, 이게 이중으로 한 거라서 넘겨주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열과 포인터. 그 배열과 포인터가 조금 난해해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조금 난해합니다. 저도 완벽히 이해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배열은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를 연속된 메모리 저장 공간에 이렇게 int arr4로 선언하면 뭐 네 개의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 그리고 이 C 언어에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로 암묵적으로 변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터는 위에 설명드렸듯이 변수나 배열, 함수 등의 메모리 주소, 결국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밤 10시 이후 그래서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간단한 여러분은 예시를 사용을 보여드리자면 종료하시고 귀가해 ARR 주십시오. 4로 선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변수에 ARR이라고 넣어줘 버리면 얘는 이제 첫 번째 요소인 0번째의 주소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밑에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 변수들의 배열, 여러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거나 문자열 배열 등이 있고 배열 포인터는 배열의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이게 조금 뭐 이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일단은 좀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int arr5가 있고 그 다음에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rr을 바로 %p 이게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까먹으셨을까 봐 %p가 주소값 출력하는 연산자. 그래서 이 arr를 바로 직접적으로 출력을 해버리면 그냥 주소값이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해서 arr 0번째 인덱스에 주소값을 가져와라 하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로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 똑같이 arr5에서 12, 3, 40, 50 넣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 그냥 그대로 arr이라고 넣으면 이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소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10이라는 거에 갖고 있는 주소값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p 0번째 인덱스를 데시말로 뽑아내면 10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만큼 증가시키면 인덱스 그러니까 결국엔 주소값이 증가가 되는 건데 인덱스 증가라고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후이 연산자로 증가를 시키면 값이 20으로 한 칸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변화가 된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p는 arr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 이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P는 ARR로 초기화를 하면 결국엔 ARR 0인 상태에서 P하고 이 두 번째 인덱스 0, 2에 이제 이 세 번째 값이 30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 그리고 다시 봐도 어렵다. 이해는 되긴 되는데 진짜. 응, 이해는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주소값을 플러스로 추가시킨 다음에 그냥 그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P의 값을 그냥 출력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냥 ARR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ARR 1이 되는 거죠. 그 변수 그 자체는 ARR인 상태는 적이 없는데 그 변화는 없는데 주소값만 변하는 건가요? 저 아니죠. 이제 플러스가? 네, 플러스가 그러니까 인덱스를 증가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한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로 ARR을 때려버리면은 이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서 증가를 시키면 그 다음의 요소, 두 번째 요소로 네. 보여지게 되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 주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초기화를 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값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주소값만 변해 있는 상태인데 저 네네. 특정 주소값을 P2로 해서 프린트를 할 거면은 초기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이건 그냥 예제 보여드리려고 아, 초기화를 한 거라서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러스의 값도 같이 변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이게 그냥 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진짜 절대 안 쓰는 그런 네. 그리고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각 원소가 포인터고 주소값이 저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 PTR ARR 3이라는 포인터 배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다 이 위에서 선언된 int a, b, c라는 곳에 주소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 ptr arr 하고 1 인덱스 1을 뽑아내라 하면은 0, 1, 2니까 이 %b 결국 b의 주소값인 거죠. b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포인트 가르켜서 뽑아내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신 분 있으실까요? 저게 퍼센트 데시말 돼 있어가지고 이가 출력되는 건가요? 네, 네. 약간 헷갈려서 저게 만약 퍼센트 P면 퍼센트 P면 주소값. 주소값이 나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앞에 포인터 아스타를 붙이는 경우는 뭔가요? 안 붙여도 같은 결과값이 나오나요? 어디 여기서요? 네. 아니에요. 이걸 안 붙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주소값. 이해했습니다. 네. 얘는 이거를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그려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리고 이 차르 배열의 strarr이라는 포인터 배열은 예로 들자면 이제 이 strarr 두 번째 값 그냥 그대로 뽑아내는 거죠. 아까는 여기 이렇게 포인터가 있었는데 2가 출력된 이유가 결국엔 여기서 이 배열의 이 %b 주소값을 찾아가서 이 2라는 값을 끄집어 내와서 2가 출력이 된 거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냥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strarr에 이 값을 뽑아내야 돼서 C가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배열 포인터가 있는데, 이거 배열 포인터는 이렇게 가로로 좀 묶어서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ARR PTR이라는 게 가르치는 게 있고, 이 ARR PTR이 아닌데. ARR PTR로 ARR PTR이라는 배열, 이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ARR이라는 배열의 주소값을 그대로 똑같이 들고 와서 이 ARR 배열이 갖고 있는 주소값들을 모두 가리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출력을 할 때도 똑같이 가로로 감싸 놓고 ARR PTR의 1번 인덱스, 결국에는 이 주소값이 가지고 있는 쿠폰 시간 값의 30분 2번 남았습니다. 인덱스인 2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쭤보지 말고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거 이 3, 부분은 힘들었어가지고 저도. 이거 3 왜 붙는 거지? 어디요? ARR, 예. PTR, 여기요? 괄호 닫고, 거기 뒤에 3이요. 네, 거기요. 똑같이 요거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선언할 때 무조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아니고 커도 상관없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제대로 알아와서 질문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 올려드릴게요. 음, 네. 이것도 이제 이어서 좀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에 대한 추가 예제들인데, 이 length라는 배열이 있고 이걸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응?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마이크 마이크 고장 나신 것 같아요. 잠깐 안 이제 잘 들렸어요. 들려요. 예. 잠깐 멘붕 와서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이거 예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잠깐만. 포인터 랭스. 이거 좀 잘못된 예제인 것 같아서 빠르게 원래 없었던 걸로. 오히려 좋아. 그리고 2차원 배열과 2차원 포인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위에 있던 이 ARR, PTR 이런 주소값 가져오는 것처럼 배열 포인터와 같이 열의 크기를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행을 의미를 하는 거고, 와, 저거 뭐야? 이거 괜히 넣은 것 같은데. 그 바로 일단은 예제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ARR이라는 배열 3과 4를 가지고 있는 3과 4가 아니 2차원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4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2차원 배열이고, 이 ARR을 2차원 포인터 해서 그 열의 크기 4로 지정을 해주면 그냥 ARR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행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ARR 0번째를 가리키고 되고,
P의 이거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행과 열. 이거 일행이열이라고만. 네. 네. 그 P의 일행이열의 값을 뽑아내게 되는 건데 7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 ARR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네. 잠깐만. 네, 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인데 이제 이게 0번째로 0번째 인덱스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이면은 이 5, 6, 7, 8의 열을 먼저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5, 6, 7, 8 내에 있는 두 번째 0, 1, 2 해서 7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P 플러스 2 하고 포인터 이 부분은 ARR 2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P는 ARR 0이었었고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ARR 2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ARR 여기까지는 인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면 이 ARR 2, 0, 1, 2 여기 이 부분에서 플러스 1 그러니까 바로 그냥 행에서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값이 아닌 두 번째 값을 가리키는 네, 가리키는 포인터가 돼서 1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 궁금한 게 그 두 네. 번째 줄 보면은 네. ARR 이중 배열을 그 초기화하는 게 있잖아요. P 변수에 두 번째 줄 위에서 예. 네. 얘는 그냥 선언할 때 행은 무조건 필요 없고 열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ARR이라는 것 자체가 행 자체가 3으로 픽스돼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이 저렇게 표현한 건가요?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게 된다면 그냥 첫 번째 행을 가리키는 거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추가적인 예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변수 선언할 때 가로 쳐가지고 얘가 배열이라고 선언을 해서 그 ARR에 있는 그 행의 개수를 따라가는 건 아닌가요? 뭐 뭔가 그런 느낌인 것 이렇게 같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윗줄에 ARR로 해서 네. 삼행 4열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가로 여닫아서 아스타 P로 선언을 했을 때 이게 ARR이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게 아스타 P가 결국 어레이다라는 네. 선언이 돼서 행수가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 때문에 이 네, 행수가 이게 따라온다고요? 아니요, 3이 따라오는 거죠. 아, 가로 때문에 가로 그 소가로. 아, 근데 이 부분은 열의 크기를 명시하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랑은 상관없습니다. 행과는. 화원님이 물어본 게 그 행에 대해서 물어본 그래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용진님이 말한 아, 것처럼 ARR 자체는 어차피 3,4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열만 명시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행의 개수는 3으로 자동 매핑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네, 열의 크기만 명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따로 명시가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첫 번째 행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명시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 행을 가리키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 친구는 첫 번째 행에 저 1, 2, 3, 4만 갖고 있는 값이 되는 게 아닌가요? ARR 0의 주소를 가리켰으니까 네. ARR 0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배열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저 배열의 주소랑 동일해서 저게 배열이 되나? 네. 이거 너무 결국엔 헷갈린다. 포인터가 계속 주소값 가지고 그냥 가리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ARR이라는 거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확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는 문제 됐는데 없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이게 헷갈려. 말로 어렵다. 표현하기가. 근데 그런 배열이란 개념 자체가 다 결국엔 포인터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무조건 배열은 포인터로만 가능하다 이건 아니고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할 때 이 포인터 배열, 배열 포인터라는 이거 사용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고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니까 저걸 어디다 쓰는 거지 나는. 제가 뭐 현업을 해본 건 아닌데 저 공부하면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계속. 맞아. 저거 포인터를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선 쓰겠지 하는데 어디서 쓸지가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 뭔가 값을 가져오고 뭐 이런 게 편해서 그런 건지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해봤네요. 그냥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중 포인터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중 포인터는 2차원 배열에서 조금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int ARR 2행 3열짜리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 포인터 ARR이니까 또 이제 열의 크기만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는 ARR 0과 동일한 거죠 지금. 네. 이 상태로 포문을 돌려서 이것의 값을 뽑아내면은 처음에는 0, 0이라서 1이 나오게 되고 그냥 순서대로 쭈루룩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 이중 포인터랑은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뭐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찾아서 같이 올려놓을까요? 질문 주제. 아니요, 아니요. 얘를 대체 왜 쓰나? 그냥 그건 찾아보는 걸로 알아서. 네.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체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구조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배열을 같은 타입의 데이터만 묶을 수 있는데 뭐 인트 배열, 뭐 스트링 차르 이렇게 구조체는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좀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이름을 뭐 별칭 알리아스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 타입 diff라는 수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구조체 포인터는 또 똑같이 그 구조체 변수라는 것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라서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접근을 할 때는 포인터 점 멤버 또는 이 포인터 이 화살표에서 멤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에 관련해서 선언 및 초기화 간단한 예제들 보여드리자면, 북이라는 구조체에 마이북이라고 이거는 네. 마이북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차르 값 들어가고 자르 값 들어가고 인트 값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이 북이라는 ptr 북이라는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것에 이 구조체에 주소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선언 및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이 ptr 북이라는 거는 마이북이라는 것에 주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스타를 붙여서 이 price라는 값에 점으로 접근을 해서 35,000이 돼 있는 거를 32,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괄호를 좀 반드시 사용해야 돼서 그게 아니라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게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핵심? 네, 핵심은 아니고 그냥 원리? 예, 그냥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네. 정의. 예, 방법. 정의. 아, 저기 네, 정의. 그리고 이제 이 점과 아까 화살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좀 뭐 가로도 쓰고 아사도 쓰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편안하게 화살표 하나 해서 프라이스는 32,000으로 바꿔버려 해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구나. 이 함수의 인자로 사용해갖고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포인터 B에는 이 주소값이 들어가고 이 3만이라는 뉴 프라이스가 들어가게 돼서 아까 한 것처럼 이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화살표로 프라이스라는 값을 새롭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예제로 보여드리자면, 북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이 마이북과 ptr 마이북 구조체 포인터 선언을 하고 똑같이 여기도 이제 주소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주소값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str 카피 이거는 이제 스트링 카피라는 거라서 이 값을 복사를 하는 건데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 타이틀 C 언어 마스터라고 변경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C 언어 마스터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어소 부분도 홍길동에서 이순신으로 이렇게 화살표 연산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PTR 북의 프라이스 값도 똑같이 이제 32,000으로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자면 이번엔 이제 화살표 말고 이렇게 점을 사용해서 타이틀, 어소, 프라이스 값을 뽑아내면 위와 같이 C 언어 마스터 이순신 32,000원 이런 식으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저 그 하나만 예, 질문해도 될까요? 그 구조체라는 게 구조체 안에 선언돼 있는 변수 중에 네. 구조체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또 다른 구조체가? 여기 안에 또 스트럭트. 네, 그거 되나요?
아니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안 돼요? 나 왜 되는 걸로 알고 있지? 해시 뭔가 이런 식으로요? 네, 새로운 구조체가 들어와서 약간 DTO 클래스처럼 그 클래스 안에 어떤 새로운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C에서도 뭔가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했어가지고. 될 거예요. 이중 구조체. 음. 아, 됩니다. 그래요? 네, 문제 헐. 봤어요. 오, 오, 공부 많이 했네. 나 시험에 오. 나왔어.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궁금했어요. 저 아, 하나 배웠어. 혹시 C 언어 더 나중에 이어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겠죠? 뭔가 근데 C 언어의 포인트는 포인터라서 포인터가 끝나면은 예? 그쵸. 근데 약간 이제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 같이 다른 언어들도 좀 필수적인 거 말고 딥하게 들어가면은 뭔 소린지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딥해요. 좀 다음에는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뭘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영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적이 있는 내용 좀. 근데 그거 좀 하신 거 아니에요, 예진님? 이제 졸업했어요. 끝났어요. 합격하셨어요? 9월에 결과 나오는데 가채점으로는 끝나가지고. 이올 헤헤. 와, 원트. 네, 원트. 와, 근데 3일 전사 했어요. 3일 전사. 오, 3일 전사로 돼요, 그게? 아니 그 뭐야 좀 힘들긴 했어요. 와, 저는 근데 3일을 그냥 하루 종일 했으니까. 와, 못해도 순공 한 20시간? 그쵸? 그쵸. 미쳤다. 와, 근데 약간 선택과 집중하시면은 실기는 가능할 듯? 일단 추천은 안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녹화는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녹화, 끝난 줄.